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시의 처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야담 두 꼭지를 소개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정조대왕 때의 문신 홍원섭이 젊은 시절에 한양 남촌 근처에서 집을 하나 세낸 적이 있었다. 친구인 경기도 안산 사람 이생과 함께였는데 과거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다. 어느 날 마침 홍원섭은 출타하고 이생 혼자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앞에 보이는 담에 구멍 난 곳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봉투 하나가 차츰 그 구멍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괴이하게 여겨 봉투를 집어보니 속에 언문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옆집 내시의 처가 보낸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이가 30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 남녀 사이의 일을 모르니 이것이 평생의 한입니다. 오늘 밤은 마침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 대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음양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생은 그 편지를 보고 크게 노해 혼잣말했다. 어찌 이러한 여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튿날 이생은 즉시 그 집으로 가서 주인인 내시를 찾아서는 정색하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을 꾸짖었다. 그날 저녁 그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내시의 처가 대들보에 목을 메어 죽었다는 것이었다. 홍원섭이 나중에 그 일에 대하여 듣고는 이생을 크게 책망하였다. 자네가 가고 싶지 않았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어째서 내시를 찾아가 이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는가. 스스로 절개를 지켰다고 자랑하면서 남의 생목숨을 잃게 하였으니 이 일은 군자로서는 절대로 엄금해야 할 일 중에 하나네. 나는 자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무척 두렵네. 이생은 과거에 급제하기는커녕 그해 가을 집에 잠깐 다니러 갔을 때 늦장마에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 죽었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꼭지입니다. 세간의 전하기를 아직 남녀의 일을 모르는 내시의 처와 정을 통하면 그 음덕으로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고 했다. 영조대왕 때 영의정을 지냈던 재상 조연명이 젊은 시절에 여러 번 과거에 낙방했는데 이 말을 듣고 최후 수단으로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과거 시험 공부를 같이 하던 동무 한 사람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남몰래 부탁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어떤 내시의 처 두 사람과 끈이 닿았는데 두 여인은 사는 곳도 다르고 얼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이 일은 혹 드러나면 한 목숨 보존하기가 어려우니 조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친구는 겁을 내고 중간에 포기했다. 하지만 조연명은 죽기 살기로 꿋꿋하게 밀고 나갔고 마침내 모일 내시가 입직한 후에 몰래 찾아가기로 약속이 되었다. 약속한 날이 되어 그 집에 가보니 과연 내시가 나가고 없었다. 조연명은 내시의 처와 정을 통한 뒤 그 집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진 뒤에 갑자기 대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내시가 불쑥 들어오는 것이었다. 조연명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녀가 조용히 안돈시켰다. 그냥 여기에 앉아서 묻는 데에 따라 대답만 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내시가 관복을 입은 채로 들어오자 그녀가 물었다. 대감은 어찌하여 이 야밤에 나오셨습니까? 마침 상감의명으로 육상궁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자네를 보려고 왔지. 내시가 조연명을 힐끗 돌아보며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군가? 내시의 처가 배시시 웃으며 대답하였다. 부평사는
제 친정오라비입니다. 그러자 내시가 의심스러워하며 말하였다. 자네가 부평 사는 김생이란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왜 진작 찾아와 보지 않고 이제야 왔는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 언제 왔는가? 오늘 저녁 때에 왔습니다. 그때가 마침 과거를 보는 때여서 내시가 말했다. 과거 보러 왔는가?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바삐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지금 들어가 봐야겠네. 자네 누이와 그 사이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나 실컷 하게나. 조연명이 대웅하러 따라 일어나는 것을 보며 내시가 당부하였다. 자네는 과거장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생강밭에 앉아 있게나. 그러면 내 상감께서 잡수시고 물린 수라와 다담을 가져다 줌세. 예, 그렇게 하지요. 내시가 나간 뒤 조연명은 웃으며 그녀와 함께 마저 자고는 아침까지 잘 얻어먹었다. 집을 나오는데 내시의 처가 읍하고는 말하였다. 사람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음양의 이치를 모르다가 썬비님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도 오늘 이후로는 선비님을 다시 뵐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보는 그날까지 매일 천지신명께 절하여 선비님의 급제를 기원하겠습니다. 선비님, 고맙습니다. 며칠 후 과거장에 들어가서는 그 내시가 찾아오지나 않을까 걱정되어 생강밭을 피해 장원봉 아래 앉아 있었는데 어떤 내시 한 사람이 붉은 옷을 입은 별감과 함께 장내를 두루 찾아다니며 외치고 있었다. 부평서 온 김생은 어디에 앉아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몰랐으나 조연명만은 그 내시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이 점차 다가오자 조연명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누웠다. 그러자 그때 원래 같이 일을 도모했던 친구가 마침 옆에 있다가 잽싸게 눈치를 채고는 놀렸다. 여보게, 김생,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왜 피해서 눕는가? 나는 여태까지 자네가 조생인 줄 알았더니 인제 보니 김생이네 그려? 조연명이 친구를 한번 발로 걷어차고는 대답하지 않고 모른 채 누워 있었다. 그 내시가 가까이 찾아와서 묻자 친구가 조연명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생, 여기 누워 있소이다. 내시가 부채를 걷고 그를 보더니 말했다. 자네는 여기 있었으면서 주변이 좀 소란스럽기로써니 왜 대답을 안 하는가? 조연명이 싱겁게 웃자 내시는 별감의 소매로부터 과일과 안주 등속을 꺼내어주며 말했다. 이걸로 욕이나 하게? 조연명은 고맙다고 살해하고 그 과일과 안주 등속을 친구와 나누어 먹었다. 한참 먹는데 내시가 다시 오더니 슬쩍 조연명의 귀에 대고 뭐라 말하고는 등을 한번 탁 치고 갔다. 자네의 음덕 덕분에 우리 집 사람이 아주 활발해졌네. 고맙네. 과연 조연명은 내시의 처와 정을 통한 음덕 때문인지는 몰라도 과거에 급제하였고 마침내는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둘이 약속했던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그를 김생이라 놀렸던 친구는 낙방하고 끝끝내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육상궁은 영조대왕의 생모이며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의 신의를 모신 사당입니다. 육상궁은 칠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1908년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7개의 궁을 이곳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상궁은 조선왕조 역대왕들의 친모로서 정비에 오르지 못한 7인의 신의를 모셔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음덕은 숨은 덕행입니다. 장원봉은 창경궁의 춘당대에 마주 서 있는 언덕입니다. 춘당대는
창경궁 안에 있는 누대로 옛날의 과거를 실시하던 곳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자미상의 청야담수가 모본입니다. 이 책을 김동욱 교수가 현대한 국어로 번역하고 국역 청야담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그림과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우표를 빌렸습니다. 김도훈, 이성준이 연출한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운하영 화백의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한국민화협회 소속 주연홍 화백의 그림, 장원급제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수호천사의 과거시험의 유래와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제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과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